엄마, 할머니 언제 내쫓아? 유럽 여행만 다녀오면 강남 빌딩이랑 재개발 아파트는 다 우리 거잖아. 조용히 해! 치매 진단만 받으면 끝이야! 여러분, 이게 실제 며느리와 손녀의 대화였습니다. 평생 세탁소에서 피땀 흘려 일군 강남 빌딩과 재개발 아파트 하지만 가족들의 욕심은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보내려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세탁소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고요. 오늘은 가족의 탐욕을 통쾌하게 뒤집어버린 세탁소 시어머니의 반전 드라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동과 반전 가득한 사연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실 수 있으며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늦은 밤 11시가 넘은 시간, 한정옥은 여전히 세탁소 구석진 작업대에서 구부정한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옥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고등학생 교복 단추를 꿰매는 일이었는데 내일 아침 일찍 찾으러 올 학생을 위해서였죠. 이 아이도 참 단추 하나 떨어뜨렸다고 그렇게 울상을 짓더니 정옥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매듭을 짓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남의 옷을 정성스럽게 다루고 찢어진 것은 꿰매주고 더러워진 것은 깨끗하게 빨아서 돌려드리는 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왠지 손끝이 자꾸 떨렸어요.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요즘 며느리와 손녀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게 느껴져서인지 특히 며느리 미정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겉으로나마 공손했는데 요즘에는 대놓고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손녀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보다는 외제차와 브랜드 가방에만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정옥은 실을 자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삭막해졌을까요?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정옥의 귀에 들어왔어요. 엄마, 할머니 언제 내쫓아? 정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분명히 손녀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19살 고등학교 3학년인 서연이 이런 말을 하다니 정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서요. 유럽 여행 다녀오면 바로 해야지! 그래야 강남 빌딩이랑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권리도 다 우리 거잖아. 서연의 목소리는 마치 친구와 쇼핑 계획을 세우듯 가볍고 명랑했습니다. 정옥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며느리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치매 진단만 받으면 끝이지. 아버님은 반푼이라 내 말만 믿으니까. 벌써 병원 예약도 해놨어. 미정은 낮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정옥에게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들렸어요. 치매 진단이라니 정옥은 멀쩡한데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진짜 대박이야. 그럼 나 외제차도 사고 유학도 갈 수 있는 거지? 친구들한테 완전 부러움 받을 것 같아. 당연하지. 할머니 재산이면 충분해. 강남 빌딩만 해도 몇십억이잖아. 정옥의 손에서 바늘이 떨어졌습니다. 딸그락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바늘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정옥은 그 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들이 정옥을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치매라는 거짓 진단을 받게 해서 말이죠. 그런데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해? 설마 모르는 건 아니지? 너희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원래 의지박약한 거 너도 알잖아.
정옥은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아들 준호까지도 이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니면 최소한 묵인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아버님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괜히 의심받으면 곤란하니까. 특히 요즘 할머니가 조금 예민해지신 것 같더라고. 걱정 마. 워낙 순진하시잖아. 평생 남만 믿고 살아오신 분이야. 미정의 말에 서연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착하시긴 해. 내가 용돈 달라고 하면 항상 주시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착한 손녀로 행동해야 돼. 유럽 여행 가기 전까지는 절대 티내면 안 되고.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 이건 배신이 아니라 아예 자신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할머니가 정말 순순히 넘어갈까? 혹시 의심하시면 어떡해? 뭘 어쩌겠어. 이미 사돈 엄마랑 다 계획 세워놨는데 요양원도 알아봐뒀고 법적 절차도 준비해뒀어. 정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돈이라면 며느리 친정어머니 정혜순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녀까지 가담했다는 얘기였어요. 와, 엄마 진짜 치밀하다. 그럼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시고 우리는 이 집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네. 완전 좋은데? 당연하지. 이 집도 할머니 명의잖아.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야. 정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세탁기 뒤편으로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그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서연아, 내가 너무 티내면 안 돼. 할머니가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평소보다 더 잘해드려야 해. 알아. 평소처럼 착한 손녀 연기할게. 할머니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말이지. 서연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정옥에게는 악마의 웃음처럼 들렸어요. 맞아, 그렇게 해. 그리고 유럽 여행 가기 전에 할머니랑 많이 시간 보내는 척 해야 돼. 나중에 증인들한테 효녀였다고 할 수 있게. 미정의 계획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정옥은 온몸이 떨렸어요. 정옥은 벽에 기대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이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게 대가란 말인가요? 그날 밤 정옥은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음모를 알게 된 충격이 너무 컸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7시에는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평생 습관이 된 시간이었거든요. 세탁소로 내려가면서 정옥은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바늘이 그대로 있는 걸 보니 현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된 걸까? 정옥은 바늘을 주우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22살에 결혼해서 25에 남편을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들 준호를 혼자 키워야 했죠. 그때 정옥이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세탁소였어요. 시어머니가 남겨준 작은 가게였는데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세탁 기술도 모르고 손님 응대도 서툴렀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지. 준호를 키워야 했으니까. 정옥은 낡은 세탁기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세탁기와 함께 50년을 넘게 살아왔어요. 겨울이면 찬물에 손이 갈라져서 피가 났지만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젊은 과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어요.
하지만 정욱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빨래를 하고 다림질을 하고 수선을 했어요. 세탁소 아줌마, 이거 급해요. 동네 학생들이 교복을 들고 뛰어와서 부탁하면 정욱은 밤을 새워서라도 수선해줬습니다. 단추 하나, 지퍼 하나도 정성스럽게 달아줬어요. 정욱 씨, 고마워요. 덕분에 아이가 학교 가네요. 학부모들이 고마워할 때마다 정욱은 뿌듯했습니다. 남의 일이지만 자신의 일처럼 정성을 다했거든요. 준호가 중학생이 될 무렵에는 세탁소가 동네에서 제법 유명해졌어요. 정욱의 손길을 거치면 어떤 얼룩도 깨끗해졌고 어떤 옷도 새 것처럼 말끔해졌거든요. 엄마, 친구들이 우리 세탁소 칭찬하더라.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할 때마다 정욱은 가슴이 뿌듯했어요. 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준호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욱은 아들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밤늦게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야식을 끓여주고 참고서를 사달라고 하면 아무리 비싸도 사줬어요. 엄마, 나 대학 가면 법대 갈 거야. 그래서 변호사 되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준호의 말에 정욱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자랐구나 싶어서요. 대학 등록금을 위해 정욱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세탁소 일뿐만 아니라 다른 집 청소까지 나갔어요. 손가락이 까칠까칠해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준호만 잘 되면 돼. 그렇게 준호는 법대에 입학했고 사법고시에도 합격했어요. 정욱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합격 소식을 알려왔을 때 정욱은 세탁소에서 혼자 울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가 안아주며 고마워할 때 정욱은 지금까지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준호는 큰 법무법인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간호사 출신인 미정과 결혼했습니다. 처음에 미정은 정말 착했어요. 정욱을 어머님이라 부르며 공손하게 대했고 세탁소 일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미정의 말에 정욱은 감동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손녀 서연이 태어났을 때도 정욱은 정말 기뻤습니다. 아기 서연을 안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할머니가 서연이 예쁘게 키워줄게. 정욱은 서연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밤에 울면 업어주고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가고 좋은 옷 사달라고 하면 아낌없이 사줬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가족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말이에요. 준호가 큰 법무법인에서 인정받으면서부터였나요? 아니면 정욱이 강남에 빌딩을 사면서부터였을까요? 그 빌딩은 정욱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어요. 세탁소 수입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꿈에 그리던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이제 준호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네. 정욱은 빌딩을 살 때 아들 가족의 미래를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 빌딩이 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조합원 권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조합원이 될 기회가 생겼는데 정욱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가입했어요. 이것도 나중에 서연이 교육비에 보탬이 되겠지. 하지만 재산이 늘어날수록 가족들의 태도는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정욱을 따뜻하게 대하는 대신 점점 계산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순진했나 보구나. 정욱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사랑했다는 걸 말이에요. 어젯밤 들은 대화가 다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언제 내쫓아? 치매 진단만 받으면 끝이지. 정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이렇게 삶을 깨끗하게 다듬어 왔는데 내 자식들은 나를 더럽히려 드는구나. 정옥은 세탁기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요. 정옥이 아침 일찍 세탁소에서 빨래를 개고 있을 때 며느리 미정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 톤으로 봐서는 친정어머니 정혜순과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어젯밤에 서연이랑 얘기 다 했어. 이제 실행에 옮기면 돼. 정옥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젯밤 충격적인 대화를 들은 후로는 가족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의심스러웠거든요. 응, 유럽 여행 비용은 엄마가 대준다고 했지? 고마워. 그 사이에 시어머니 처리하면 되니까. 미정의 목소리에는 어떤 죄책감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마치 물건을 처리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정옥은 가슴이 답답해 왔어요. 사돈 정혜순까지 이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니. 정혜순은 평소에 정옥을 친언니처럼 따른다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나 봅니다. 병원 예약은 이미 해놨어. 다음 주 화요일이야. 그때까지는 절대 티내면 안 되고. 미정이 전화를 끊자마자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외할머니랑 통화했어? 진짜로 유럽 여행비 대주신다는 거야? 그럼 내 외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예뻐하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2주 일정으로 계획 세웠어. 서연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와, 진짜 대박.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유럽 여행이라니. 그런데 서연아, 여행 가기 전까지는 할머니한테 더 잘해드려야 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알아. 그런데 엄마, 할머니 진짜 요양원에 보내는 거야? 조금 미안하긴 한데. 미정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서연아, 엄마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니? 할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해.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돌봐드리는 게 할머니한테도 좋은 거야. 그리고 생각해봐. 할머니 재산으로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외제차도 타고 유학도 갈 수 있어. 할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낫네. 할머니도 나 잘 되는 거 보시면 기뻐하실 거야. 정옥은 이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포장하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엄마랑 서연이가 뭘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 미정이 준호에게 다가가서 속삭였어요. 당신 시어머니 일 말인데 이번 주에 병원 검사 받으러 가기로 했어. 병원? 엄마가 어디 아프신가? 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나마 아들은 아직 양심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치매 검사.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서. 치매? 엄마가? 응. 어젯밤에도 가스레인지 끄는 걸 깜빡하셨어. 위험해서 어떡해. 미정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정옥은 평생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치매라니. 믿어지지 않는데. 당신이 워낙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나는 벌써부터 느꼈어. 같은 얘기를 몇 번씩 하시고 물건 놓은 곳도 자꾸 까먹으시고.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지. 만약 치매가 맞다면. 미정이 말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봤어요. 만약 치매가 맞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 혼자 계시기 어려우니까 전문 시설에서 돌봐드려야지.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니, 묻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알아서 해. 나는 잘 모르겠어. 역시 당신답네. 어머니 일인데도 무책임하기는. 미정이 차갑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무관심할수록 자신의 계획을 진행하기 쉬우니까요. 오후에 정혜순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값비싼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사돈댁, 안녕하세요. 정혜순이 밝게 인사했지만 정옥에게는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어머, 사돈 어머님. 어서 오세요. 정옥이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아직은 티를 낼 때가 아니었어요. 사돈댁, 우리 애들 유럽 여행 일정 확정됐어요. 2주 동안 가는데 정말 좋은 기회죠? 그렇군요. 좋겠어요. 여행비는 제가 다 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서연이 평생 한 번뿐일 유럽 여행인데 제대로 보내줘야죠. 정혜순의 말에 서연이 꽃처럼 웃었어요. 외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사돈댁, 혹시 그 사이에 병원 검진 같은 거 받아보실 생각 없으세요? 나이가 나이인데 정기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혜순이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정옥은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병원 검진이요? 네. 요즘 치매 같은 것도 조기에 발견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미정이가 간호사 출신이니까 좋은 병원 알아볼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아직 멀쩡한데요. 정옥이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사돈댁,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거죠. 미정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요즘 어머님께서 가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일이 있어서요. 정옥은 참을 수 없었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화를 내면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럼 한번 받아보죠.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해 주시니까. 역시 사돈댁이 현명하세요. 정혜순이 박수를 쳤어요. 마치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이요. 정옥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이들의 치밀한 계획에 대해 생각했어요. 유럽 여행으로 자신을 안심시키고 그 사이에 치매 진단을 받게 해서 요양원에 보낸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어. 나도 계획이 있다는 걸 말이야. 정옥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본격적으로 정옥을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김 사모님, 요즘 시어머님이 많이 이상하세요. 미정이 동네 슈퍼에서 김 사모와 이야기하는 걸 정옥이 우연히 들었습니다. 어머, 세탁소 사장님이요? 그분이 워낙 정정하신데 무슨 일이에요? 그게 말이에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요. 어제도 가스레인지 켜놓고 깜빡하셨다가 제가 발견했어요. 김사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그럼 위험하겠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같은 얘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세요. 저보고 시장 가서 뭘 사오라고 하시고는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미정의 거짓말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갔어요. 정옥은 화가 났지만 참고 지켜봤습니다. 정말요? 그럼 혹시 치매는 아닐까요? 저도 그래서 걱정이에요. 병원에 모셔가 보려고 하는데 본인은 자꾸 괜찮다고 하세요. 어르신들이 다 그러세요. 본인은 모르시니까. 김사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미정은 이런 식으로 동네 곳곳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약국에서도, 은행에서도, 심지어 정옥의 세탁소 단골들에게까지요. 사장님 며느리가 그러는데 요즘 많이 힘드시다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즘 세탁소 일도 예전만 못하신가 봐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옥이 지나가면 수군거리고 평소보다 크게 말하며 천천히 얘기했습니다. 정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를 삼켰어요. 하지만 가장 화가 난 건
오랜 친구인 김복순에게까지 접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복순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미정이 복순을 따로 불러내는 걸 정옥이 세탁소 창문으로 봤어요. 뭔 일이세요? 시어머님 일인데요. 혹시 복순 씨도 느끼셨을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예요? 복순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님이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치매 초기 증상 같은데 혹시 복순 씨가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옥 씨가 치매라고요? 복순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복순 씨는 못 느끼셨나요? 같은 얘기 반복하시고 물건 놓은 곳 까먹으시고 절대 그런 일 없었어요. 정옥 씨는 저보다도 정신이 또렷하세요.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느끼는 거랑 친구가 느끼는 건 다르잖아요. 혹시 나중에 병원에서 증언 부탁드릴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짓말은 못해요. 정옥 씨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복순이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어요. 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병원 검사 날이 왔어요. 미정은 정옥을 차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간단한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고마워, 미정아. 나 때문에 고생이 많네. 정옥이 일부러 순진한 척 말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와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의사는 친절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어르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2월 15일입니다. 100에서 7씩 빼면서 말씀해 보세요. 정옥은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어요.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인지 능력이 정상이신데요? 그때 미정이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집에서는 정말 이상해요. 제가 관찰일지를 작성해 왔는데요. 미정이 준비해온 노트를 꺼냈어요. 12월 10일. 가스레인지 켜놓고 나가려고 함. 12월 11일 같은 얘기를 5번 반복함. 12월 12일 지갑을 냉장고에 넣어둠. 일지는 정말 구체적이었어요.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의사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검사 결과로는 정상인데 집에서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나요? 미정이 재빨리 물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의사가 고민하는 사이 정옥은 재빨리 작은 쪽지를 썼어요. 가족이 날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정옥은 의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쪽지를 진료대 위에 남겨두었어요. 의사가 돌아와서 쪽지를 발견했을 때 표정이 굳어졌어요.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시죠. 네, 선생님. 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의사가 추가 검사를 요청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정이 말했어요. 어머님, 역시 검사 받기 잘했어요. 선생님도 뭔가 이상하다고 하시네요. 그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정옥이 일부러 순진하게 대답했어요. 어르신들이 다 그러세요. 본인은 모르시니까. 그날 저녁 미정은 정혜순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병원 다녀왔어. 의사가 추가 검사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럼 거의 다 된 거네. 언제 유럽 여행 가면 돼? 다음 주 금요일 출발이야. 그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검사 받고 바로 진행하면 돼. 완벽해. 서연이도 신나서 어쩔 줄 모르더라. 정옥은 이 통화를 듣고 있었어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좋아. 너희가 떠나는 그 일주일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마. 정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반격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옥은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변호사지만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믿을 수 없었죠. 정옥은 예전에 세탁소 단골이었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급한 일이 있어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물론입니다. 언제 오시겠어요? 가족들 모르게 해야 해서요. 혹시 저녁 시간에 가능할까요? 변호사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였어요. 무슨 일이신지 짐작이 가네요.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오세요. 정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정옥은 가족들에게 동네 교회에 기도하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실제로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세탁소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변호사 김태현은 정옥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전에 정옥이 아들 양복을 수선해준 인연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급한 일이 생겨서 찾아왔어요. 정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화로 들어보니 심각한 상황 같던데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정옥은 지난 며칠간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가족들의 음모, 거짓 치매 진단 시도,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까지 말이죠. 정말 충격적이네요. 가족이 이런 일을 한다니. 김태연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선생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우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족들의 대화를 녹음하신다든지. 이미 몇 번 녹음해뒀어요. 정옥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훌륭합니다. 그리고 재산 보호 방법도 강구해야겠네요. 김태연이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재산 신탁이나 매각을 통해 가족들이 손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특히 가족들이 여행을 간다고 하셨으니까 그 기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정옥의 눈이 반짝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강남 빌딩과 재개발 조합원 권리를 현금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사장님 명의로 된 재산이니까 사장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김태연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조치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후견인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재산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정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증인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복순이가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도 완벽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죠. 다음 날부터 정옥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먼저 친구 복순을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옥아, 내가 벌써 눈치챘어. 내 며느리가 이상한 소문 퍼뜨리더라고. 복순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복순아, 나 도와줄 수 있지? 당연하지. 무슨 일이든 도와줄게. 증인이 되어줘야 해. 내가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런 건 문제 없어. 너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정옥은 안심이 됐어요. 믿을 만한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옥이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온 덕분에 사람들이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집사님, 무슨 일이든 말씀하세요. 가족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어요. 혹시 나중에 증언 부탁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물론이죠. 집사님만큼 정정한 분이 어디 있어요. 한편 집에서는 가족들이 유럽 여행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엄마, 옷은 몇 벌이나 가져가야 해? 서연이 신나서 물었어요. 많이 가져가. 사진도 많이 찍어야 하고.
할머니한테 선물도 사올까? 그러면 좋지.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미정과 서연의 대화를 들으며 정옥은 씁쓸했어요. 겉으로는 효성스러운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을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준호도 여행 준비를 돕고 있었어요. 여보, 여권은 챙겼지? 응, 다 준비했어. 그런데 엄마 혼자 두고 가도 괜찮을까? 뭔 소리야? 짧은 여행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미정이 준호의 걱정을 일축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출발 전날 밤 가족들은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엄마, 돌아오면 바로 병원 가서 추가 검사 받는 거지? 그럼. 그리고 결과 나오면 바로 절차 진행할 거야. 요양원은 이미 알아봤고? 응. 시설도 좋고 집에서 가깝더라고. 정옥은 이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필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럼 할머니는 그때까지 혼자 계시는 거네. 일주일 정도야. 뭔 일이 있겠어. 만약에 할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글쎄, 뭘 하시겠어. 그냥 세탁소에서 빨래나 하고 계시겠지. 가족들은 정옥을 완전히 무력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게 오히려 정옥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가족들이 떠나는 날이었어요. 어머님,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요. 그동안 잘 계세요. 미정이 가식적으로 인사했어요. 할머니, 유럽에서 예쁜 선물 사올게요. 서연도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정옥이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까지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 동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알았다. 걱정 말고 잘 다녀와. 가족들이 떠나자 정옥은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선생님, 이제 시작할까요? 네, 준비 다 됐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진행하죠. 정옥은 창문으로 가족들의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그래, 너희가 떠난 그 일주일 동안 내가 판을 다 뒤집어 주마. 정옥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가족들이 공항으로 떠난 지 2시간 후 정옥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장님, 정말 확실하시죠? 한번 진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김태현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확실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요. 정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럼 강남 빌딩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이미 매수 의향서를 보낸 업체가 3곳 있어요. 현금으로 바로 거래 가능한 곳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복순이 증인으로 들어왔어요. 정옥아, 내가 증명해 줄게. 내가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말이야. 고마워, 복순아. 교회에서 온 김 집사와 이 권사도 함께였어요. 집사님, 저희가 모두 증인이 되어 드릴게요. 정옥 집사님만큼 똑똑하고 현명한 분이 어디 있어요. 이들의 증언은 모두 녹화되었어요.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치매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난주에도 교회에서 복잡한 회계 업무를 척척 처리하셨는데 김 집사의 증언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오후 3시 첫 번째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강남 빌딩이 현금 구매자에게 넘어간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잔금까지 모두 완료되었어요. 변호사가 통장을 보여주었어요. 정옥은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평생 세탁소에서 벌어들인 돈이 이렇게 큰 액수가 되었다니. 이제 재개발 조합원 권리 양도 진행하겠습니다.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조합장은 정옥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정옥 씨, 정말 양도하시는 거예요? 재개발 완료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조합원 권리 양도도 당일에 완료되었어요. 현금이 필요한 다른 조합원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녁 8시 정옥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빈집이 이상하게 넓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정옥은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수원에 미리 알아둔 새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었거든요. 복순아, 나 이사 간다. 어디로? 갑자기 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너도 나중에 놀러와. 복수는 섭섭해했지만 정옥의 결정을 지지해줬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언제든 내 편이야. 이사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옥은 세탁소 장비들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세탁기랑 50년을 함께 살았네. 정옥은 낡은 세탁기를 쓰다듬었어요. 이 세탁기 덕분에 아들을 키우고 빌딩도 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사장님, 이 세탁기는 어떻게 할까요? 기증할 거예요. 복지관에 연락해서 무료 세탁 봉사실에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오후에는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도 했어요. 가족들이 모르는 새 계좌를 만들고 모든 돈을 이관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큰 금액을 이체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은행 직원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족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어서요.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합니다. 아, 그런 일이. 요즘 그런 사례가 많다고 들었어요. 은행 직원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셋째 날에는 부동산 계약을 완료했어요. 수원의 새 아파트는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구나. 정옥은 빈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공원이 보이고 사람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넷째 날에는 세탁소 간판을 내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쉬워했지만 정옥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아이들 교복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수선해 주시고 동네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인사를 받으며 정옥은 뿌듯했어요. 자신이 이 동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섯째 날 정옥은 마지막으로 세탁소를 둘러봤어요. 빈 공간이 되어버린 가게 안에서 5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아들을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했던 기억, 손님들과 정을 나눴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미정에게서 온 국제전화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행 잘 다니고 있어요. 어머님은 잘 계시죠? 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식적이었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혹시 무슨 일은 없으셨어요? 다음 주에 돌아가면 바로 병원 가야 하는데. 아무 일 없어. 걱정 말고 잘 놀다 와. 네, 그럼 곧 돌아갈게요. 전화를 끄는 정옥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금도 자신을 속이려 하고 있는 거였죠. 여섯째 날 정옥은 완전히 새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어요. 새 집에서 보는 첫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정옥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옥은 세탁소 드럼통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남의 옷은 평생 깨끗이 했으니 이제는 내 인생을 깨끗이 다듬을 차례야.
내일이면 가족들이 돌아올 것이었어요. 그들이 빈집을 발견했을 때의 표정이 벌써부터 그려졌습니다. 정옥은 마침내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일주일 후 오후 5시 인천공항에서 돌아온 가족들은 설렘에 가득 찬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여행 내내 찍은 사진들을 휴대폰으로 보여주며 신나게 떠들어댔어요. 엄마, 진짜 유럽이 너무 좋았어.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그래, 그런데 이제 할머니 일 처리해야 해. 내일 바로 병원 가서 추가 검사 받고. 미정은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엄마 생각에는 할머니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뭘 어쩌겠어. 순순히 따라올 수밖에. 준호는 묵묵히 운전만 하고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있었지만 아내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그저 따르기로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가족들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평소와 뭔가 달랐거든요. 세탁소 간판이 없네. 서연이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설마 고장 났나?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동안 뭔 일이 있었나? 미정도 의아해했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가족들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집이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가구는 다 어디 갔어? 서연이 소리쳤어요. 어머님, 어머님. 미정이 집안을 뛰어다니며 정옥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 이게 대체 뭐야? 할머니는 어디 가신 거야? 나도 모르겠어. 분명히 집에 계실 거라고 했는데.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엄마한테 전화해봐야겠어. 미정이 황급히 정옥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응, 왔구나. 정옥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어머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나, 새 집에 있지. 새 집이 뭐예요? 무슨 소리세요? 내가 이사했어. 수원으로.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사요? 갑자기 왜요? 저희한테 말도 없이.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낼 때 나한테 말했더냐? 정옥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지 마. 다 들었어. 너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 말이야. 미정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냐? 정옥이 휴대폰 스피커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할머니 언제 내쫓아? 유럽 여행 다녀오면 바로 해야지. 치매 진단만 받으면 끝이지. 아버님은 반푼이라 내 말만 믿으니까. 서연과 미정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가족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더 있어. 들어볼까? 정옥이 다른 녹음 파일도 재생했어요. 사돈 정혜순과의 통화 내용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이런 걸 다 녹음하고 있었다고? 서연이 벌벌 떨며 물었어요. 그래. 너희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미정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오세요. 다 오해였어요. 오해? 좋아. 그럼 강남 빌딩 열쇠 가져와봐. 네. 빌딩 열쇠 말이야. 아직도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미정이 서둘러 서랍을 뒤져서 빌딩 열쇠를 찾았어요. 어머님, 여기 있어요. 그럼 가서 문 열어봐. 과연 열릴지. 가족들은 급히 강남 빌딩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열리지?
그때 빌딩 관리 사무소에서 직원이 나왔어요. 누구세요? 여기 이제 다른 분 소유 건물인데. 네. 무슨 소리예요? 지난주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한정욱 씨가 매각하셨거든요. 미정이 주저앉을 뻔했어요. 매각이요? 언제요? 일주일 전쯤 현금 거래로 깔끔하게 정리되었어요. 가족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정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빌딩을 팔으셨다고요? 응, 팔았지. 내 것을 내가 팔면 안 되나?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낼 때 상의했더냐? 정욱의 반박에 미정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재개발 아파트는요? 그것도 양도했어. 조합원 권리까지 다 넘겼지.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그럼 제 대학 등록금은 어떡해요? 유학비는요? 내가 할머니를 내쫓으려고 할 때 생각했어야지.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이 울면서 사과했지만 정욱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로서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준호야, 너는 그냥 무능할 뿐이야. 미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엄마가 어떻게 당하는지 관심도 없었잖아.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어머님은 이제 어떻게 사실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걱정하지 마. 나는 78년을 혼자 살아왔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어머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잖아요. 미정이 애원했지만 정욱은 단호했어요. 가족? 가족이 서로 이런 짓을 하나? 너희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돈덩어리였어. 그날 밤 가족들은 빈집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거든요.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퍼졌어요. 정욱의 가족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정욱이 어떻게 반격했는지 말이에요. 사람들은 혀를 찼어요. 세탁소 사장님이 그렇게 착한 분인데 가족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 부모 재산만 노리고. 미정과 서연은 동네를 다닐 면목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정욱은 새 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씁쓸해했어요. 내 재산은 내 선택이다. 너희 손에 들어갈 일은 없다. 한 달이 지나자 정욱 가족에게 벌어진 일들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준호가 다니던 대형 로펌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이준호 변호사가 치매도 아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면서요? 재산 때문이었다는데 참 충격적이네요. 동료들의 시선이 싸늘해졌어요. 클라이언트들도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대표님이 부르세요.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표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최근 상황 때문에 로펌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있습니다. 당분간 휴직하시는 게 어떨까요? 사실상 해고 통보였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정의 상황은 더 처참했어요. 동네에서 완전히 따돌림 당했거든요. 미정 씨 보면 인사도 하지 마.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야. 간호사 출신이라면서 어떻게 그런 악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슈퍼에 가도 은행에 가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어요. 미정은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서연은 학교에서 더 심한 괴롭힘을 당했어요. 야, 이서연. 너 할머니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며? 돈 때문에 할머니 버리려고 했다면서? 정말 역겨워. 유럽 여행 가서 신나게 놀면서 할머니 내쫓을 계획 세웠다며? 서연은 매일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급기야 정신과 상담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돈 정혜수는 더 큰 위기에 처했어요. 변호사로부터 심각한 연락이 왔거든요. 사돈 어머님, 정옥 할머니 측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정식 통보해 왔어요. 사기라니? 내가 뭘 했다고? 치매가 아닌 사람을 치매라고 거짓 증언하려고 한 게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정혜수는 급히 중국 친척집으로 피신했어요. 한국에 있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정옥은 수원의 새 집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곧 새로운 사람들과 따뜻한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아, 여기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 나이 든 사람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존중해 주더라고. 복순이 새 집을 방문해서 놀라워했어요. 정옥아, 내가 이렇게 밝아진 걸 보니까 내가 다 기뻐.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시작했어. 내 세탁 기술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있어. 정옥은 지역 복지관에서 무료 빨래 봉사를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는 정옥이 기증한 세탁 장비로 무료 세탁 봉사실을 만들었어요. 정옥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아이들 교복이 새 것 같아져요. 할머니, 이 단추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다셨어요? 사람들이 정옥을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정옥은 이런 반응이 너무 기뻤습니다. 복지관 관장도 정옥을 극찬했어요. 정옥 할머니가 오신 후로 우리 복지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야말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매일이 행복해요. 정옥의 봉사활동은 곧 지역 언론의 관심을 끌었어요.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할머니, 특별한 사연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죠. 새로운 인생이요? 78살의 말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더라고요. 기자가 깊이 있게 취재한 후 감동적인 기사를 썼어요. 세탁소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가자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 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옥을 찾아왔어요. 어떤 이들은 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인생 조언을 구했습니다. 6개월 후 시에서는 정옥에게 모범 시민상을 수여했어요. 한정옥 할머니는 개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직접 상패를 주며 말했어요.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은 새 아파트 거실에서 복순과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복순아,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정옥아, 내가 웃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도 따뜻해져. 처음에는 무서웠거든. 평생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떠나는 게. 하지만 진짜 가족은 따로 있었잖아. 복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편 정옥의 옛 가족들은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준호는 작은 개인 사무실을 겨우 차렸지만 의뢰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살지? 돈도 떨어져 가고. 모르겠어.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어. 1년 후 정옥은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밥상 프로젝트였습니다. 정옥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복지관 카페에 앉아 환하게 웃었어요. 내 손은 이제 남의 옷이 아니라 내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손이 되었구나. 마지막으로 정옥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냈으니까요. 마음속 사연방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시니어 드라마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노후 사연과 감동 오디오북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